네, 안녕하세요. 오픈트레이드 고영기 대표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분들이 더 많으신 거인 거죠? 투자자로 오신 분 계세요? 역시 투자자분들은 항상 저희 사이트도 그렇지만 내가 투자자다라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앞서 설명을 쭉 하신 게 대부분 그 제도 관련되고 지원 정책 뭐 이러니까 발행 기업, 전문 투자자, 적격 엔젤, 그다음에 세제 혜택, 공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막 나오니까 다들 이렇게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방법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새로운 어떤 새롭게 접할 수 있는 방법과 툴들과 환경에 의해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뭘 도와주시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쓴 만큼 그런 방법론이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브로커로서 투자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막 몰아서 투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는 쪽이 주체가 돼서 얼마나 투명하게 자기들을 공개하고 투자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 맞춰져서 이 펀딩 플랫폼들은 워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수했네요. 저 최대화 좀 줄어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인공위성 같은 것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 힘이 있었으니까요. 잘 보신 킥스타터의 화면이죠. 그리고 새로운 혁신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후원형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이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모집된 자금으로 돈을 받아서 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흔히 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런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제도권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죠. 여하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보시면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으로 대중들의 참여를 만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한 요소들이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새로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 하는 가능성을 판단하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증권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이제 처음에 진입 부분만 이해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쭉 설명하셨던 어려운 내용들이었죠. 특히 기존의 공모가 어려우니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대신 어떤 웹사이트를 놓고 또 발행 중개인 오픈트레이드나 뭐 다른 기타 등록업체들이 역할을 일부 도와드리기도 하고 대신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저런 어려운 공모를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펀딩 플랫폼 사이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우산막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도도 말씀하셨고 장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좀 불확실하고 정보가 불투명하고 어떤 회사인지 알 수도 없었던 그 회사들이 저 온라인 펀딩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즉 비상장 기업이 자본시장에 처음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통해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신뢰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펀딩 하겠다고 과감하게 나왔는데 실패를 했다. 그건 전혀 창피한 게 아니라 적어도 기업의 이름을 한 달 동안 자신 있게 알린 기회는 벌써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큰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내가 제시한 주가가 너무 높았다거나 또는 정보가 덜 전달됐다거나 또는 크라우드 펀딩 한다고 했지만은 사이트에 등록만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거나 이러면은 펀딩을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면 앞서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기업은행에서도 설명하셨지만 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질비하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좀 더 잘 확인이 필요하죠.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 맞춰서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고 또 추가 지원이 되긴 하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완벽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최대 투자 한도는 한 개 기업당 일반적으로 200만 원이고 소득이 확인되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확인되거나 또는 적격 엔젤 투자자나 또는 전문 엔젤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이런 분들은 무제한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액 투자 200만 원까지밖에 못하죠. 한 개 기업에. 그러면 200만 원까지밖에 투자하지 않은 분들로 만일에 1억, 2억 원을 모집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엔젤 매칭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경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정책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그걸 연결시켜서 후속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도 아까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조금씩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릴 건데 크라우드 펀딩, 증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 상품입니다. 아까 인공위성을 띄우고 또 무슨 스마트워치를 뭐 만들고 그랬죠. 그 아이디어가 그 스토리텔링의 중심이 되었다면 증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드는 상품을 자꾸 강조하시면 그거는 물건이 좋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과연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거나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수한 상품은 다른 기업인이 운영했을 때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스토리, 공감, 공유, 아이디어, 가능성 이렇게 약간 이상적이고 또 아름다운 컨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말한다면은 집단지성이 있고 그렇겠죠. 근데 증권 투자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을 상품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행 기업, 즉 크라우드 펀딩을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기업에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어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인 내가 누구고 또 우리 임직원, 주요 임직원들이 어떤 경쟁력으로 모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업은 새롭거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냐 아니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런 비즈니스 수익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췄느냐, 이걸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 지금 투자를 하고 나서 받고 나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여지는 팀, 대표자, 백그라운드,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그리고 파트너십, 그다음에 성장 가능한 예측, 시장 분석 이런 정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발행인 계제 정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들에 사실 해당이 되는 거고 기업을 상품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저런 내용들을 담아서 반드시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 유치에 성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겪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바깥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렵고 직원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소벤처가 인력난이 있다. 그러니까 뭐 취업난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좋은 인력을 소싱 못하는 난이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우리한테 사회적인 신뢰와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성공하신 다른 기업들은 실제 그 벤처 캐피탈하고의 투자를 받는 그 과정에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처음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만나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온라인에서 생뚱맞게 처음 기업이 탕 튀어나와서 투자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투자 받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보면은 시장에 약장수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 약이 되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약을 판매를 하고 나중에 속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좀 깊이감 있는 정보도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 통로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SNS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저 기업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든지 그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 쭉 해왔는지 준비했는지를 SNS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회사 사업에 대한 소개이지 사실 투자 광고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 투자 광고와 회사 소개가 다르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 트레이드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팀,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성장, 소통, 그리고 신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증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맞추어서 지난 4년간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마치 카카오 스토리 같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같기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공간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오픈하고 처음에 4년 전에는 정말 썰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지사항만 하나 올라가 있고 한 달 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기업들이 그들의 소식을 좀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은 투자자하고 친구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그 팔로워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맺습니다. 뭔가 공감을 할 만한 포스팅을 올리는 거죠. 좋아요 클릭도 받아보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관심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피드백을 미리 쭉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을 거고 오픈 트레이드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는 대부분 이 사례들을 정말 잘 만든 기업들이 성공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오픈 트레이드에 그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보시면은 각 기업은 자기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하나씩 주어집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이트에 한 6,300개 정도 스타트업하고 그다음 개인 사업자, 예비 창업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런 홈 기능을 부여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영상 IR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영상 IR 자료도 항상 상시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복수로 등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미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이저가 나가나요? 여기 받은 관심 4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의 관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이 기업이 하나하나 새로운 정보를 포스팅할 때마다 관심으로 연결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또는 스마트폰에 알림을 드리고 사이트에 왔을 때 상단에 알림 표시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공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걸 이해하시기 편한 표현으로 한다면 기업이 투자를 받기 이전에 사전 공시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지금 이제 조금씩 저희가 내부 정책을 교정을 해서 30, 30, 30이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오픈 트레이드에 가입한 지 최소 30일 이상 되어야 되고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이 30일 정도 걸립니다. 여하튼 가입한 지 30일 이상 되어야 되고 타임라인에 기업의 소식을 30개 이상 알려야 되고 30명 이상의 잠재 투자자와 연결 관계를 저렇게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사이트상에 표시되는 이메일 주소로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신다거나 하면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에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확인을 통해서 내부적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실 확인 의무를 수행을 합니다. 여하튼 30, 30, 30이라고 하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저 허들을 넘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뢰를 얻고 어떤 소통 관계를 충분히 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라우드 펀딩을 실제 실행할 때는 여기 기업 개요 및 활동, 기업 정보 비즈니스 모델 이런 내용 안에 오픈 트레이드에 쭉 지금까지 누적시켜 오셨던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연결시켜서 서머리해서 사이트상에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트레이드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상당히 많은 법적인 요구사항 이외에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큰 이유이죠.
보시는 화면은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는 과정을 성공한 경우를 보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첫 번째 1주차는 지금까지 접촉해왔던 많은 투자자와 그 다음에 친인척, 지인들, 임직원, 그 다음에 대표자 본인 스스로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네트워크들이 여기 참여하는 그런 구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먼저 이 기업을 서로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쯤 되면은 그 모든 네트워크가 이제 바닥이 날 때쯤이 되겠죠. 그러면 약간 정체기가 올 겁니다. 이때는 우리 기업을 알리는 일을 해야죠. 그 다음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가 크라우드 펀딩 진행되는 것 같아요 라는 정도, 법적인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보면은 링크 정도를 소개하고 이 기업이 이런 펀딩을 진행한다라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회사를 소개하고 펀딩 사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 광고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투자 광고라고 하는 것은 얼마에 투자를 하시고 몇 배수인데 내가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이고 지금 최소 이만큼 모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면 투자 광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 보통 고벤처 포럼이라든지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든지 하는 이런 포럼에서 기업 소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기업을 소개하고 펀딩도 진행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세요 라는 정도로 SNS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두 번째 주 정도가 지나가고 지인과 지인의 지인 또 지인의 지인들이 그 다음 2주 뒤에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의 모든 주체가 되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펀드레이징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자의적인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의한 활동들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하는 한 달 또는 그 한 달 이전에 한 달, 총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달 이상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활동에 쏟아부어야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도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딱 걸어놓고 자금을 받지 못해서 제로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인도 설득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설득을 아예 안 하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등록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어떤 이 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전통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성을 띠는 것은 본인이라는 거죠. 중개업체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나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뢰감이 부족하거나 존재감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에 기왕이면 나를 소개해 줄 자들이 나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엔젤 투자 및 그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양상은 이런 신디케이트 리더들에 의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적극적으로 그 성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전문 엔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격 엔젤 투자자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기업의 어떤 그 멘토 내지는 선도 투자자로서 이 기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같이 도와준다 그러면 성공률이 아마 높아질 겁니다. 지금 꼭 그렇게 신디케이트 리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픈 트레이드에서 성공했던 기업들을 잘 보면은 맨 처음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했던 쉐어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내벤처로 출발해서 그게 스핀오프 돼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그 시드 펀딩을 받게 됐는데 이때 그 원래 회사였던 데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죠. 그리고 주변 인맥들도 많이 설득도 했고 그래서 쉐어잡의 투자자들은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그 성공했던 선도벤처의 CEO나 임원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인맥 관계를 잘 관리했던 거죠. 컨트롤 쿨러도는 전문 엔젤 투자자가 망설이고 있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하니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그 엔젤 클럽의 회원들도 같이 유도를 해서 투자에 참여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투자는 사실 작전 투자가 아니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리딩 투자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여기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을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레퍼런스 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YB소프트라고 하는 아까 KBS 방송에서 휠체어 타고 나왔던 대표님 보셨죠? 이 경우는 YB소프트 유영배 대표님은 그 전에 작년부터 진행됐던 모의 크라우드 펀딩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오신 거에 비하면은 펀딩 성공률은 그렇게 뭐 높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을 하셨죠. 근데 제가 사례를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했더니 그 고안하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증도 받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와이프가 간호사라서 간호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서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그 스토리를 노인정에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 데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아침 체조하는 데 가서도 제품 들고 가서 소개도 하고 존재감을 엄청 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 그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끝나고 나서도 지금 관심을 또 계속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걸 딱 놓고 나는 펀딩을 나중에 받을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걸 놓고 그 앞뒤로 활동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저는 이렇게 깔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깔때기를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설득 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협력사, 그다음에 고객, 파트너, 친인척, 지인, 관심 있는 재무적 투자에 관심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이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 어떤 목표점을 정확하게 정해놓으니까 그 시점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 요인의 핵심인 거죠.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같이 병행해주고 근데 만일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깔때기를 걷어내고 이 활동을 하고 다녔다고 치면은 저 사람은 여기저기 안 다니는 데가 없어. 한바탕 여기 다 돌았잖아. 근데 아직도 투자를 못 받았나 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비효율적이거나 약간 어떤 소문이 무성한 투자 유치 활동이었을지 몰라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온라인 이 방법론이 생긴 다음에는 그 활동들이 모두 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 곳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그 IR 활동이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소외를 받아왔던 겁니다. 소액 투자가 많아져야지 그 펀딩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들이 자본시장 앞단에 이제 포지셔닝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깔때기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사이트상에 16개가 올라가서 6개가 성공이 됐고 조금 통계가 시간이 지나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많은 기업이 올라가고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서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쉐어잡은 44명의 투자자로 109%를 달성했고요. 참고로 100%가 넘어가는 부분은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그 100%가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딱 잘라서 100%까지만 투자가 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목표 금액 설정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0%를 넘어야 되고 100이 넘으면은 투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오는 거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목표 금액을 그래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이 기업은 연결된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관심 관계를 맺는 투자자들을 미리 확보를 했었던 장점이 있었고요. YB소프트는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 활동을 196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이전에 수개월 전부터 작년 초반부터 오픈 트레이드에서 본인이 이걸 모델링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번엔 양산 가능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 주요한 투자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저 회사에 조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클로도 말씀드렸고요.
폐주산업 여기는 꽤 오랫동안 이제 여러 지원기관에서 인큐베이팅도 되고 이렇게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62명으로서 또 저희 플랫폼에서 볼 때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활동들을 열심히 해서 40명이 넘는 투자자하고 잠재적 관계를 맺었고, 여기 주요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협력사의 그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영업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었겠죠. 여기저기 어필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기업 자체의 신뢰를 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을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이제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 뒤로 그렇죠. 안 했는데 동영상 자료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데 비용이 또 비싸게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퀄리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품 소개 동영상하고 그리고 대표자와 임직원을 소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영상 부분을 결합시켜서 기업을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완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동영상 IR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제품 소개에만 좀 화려하게 그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그러니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는 맞지 않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은 좀 특이하게 몇몇 리딩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겠다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은행권재단 디캠프도 모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고, 또 KB금융지주에서도 핀테크 기업인 경우에는 선정을 하거나 저희가 또 추천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에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네, 결론을 내어드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거를 증명해가는 과정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줘서 이분들이 집단지성을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 주인공 역할을 기업이 스스로가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오프라인 활동과 깔때기 전략,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픈 트레이드는 그것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 기능적인 배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적응하시고 또 이렇게 데이터들을 쌓아두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